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옴니시에너스 대표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한 800여 명이 오늘 강의를 듣는다고 하셔서 실제로 좀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요. 일단 준비한 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 거고요. 듣고 계실 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마무리쯤에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일단 공유하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이런 신경과학과 상담 코칭의 만남, 즉 뇌파나 맥파라는 생체 신호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담 시장 또는 어떤 분야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뇌파라는 녀석과 맥파라는 녀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뇌파, 맥파를 분석하는 실은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실제 개발한 그런 장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실제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뇌파, 맥파 상담 코칭의 활용 사례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오창현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이 정신건강이라는 녀석에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 모든 신경계통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저희 몸은 크게 세 가지 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뇌를 대표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척수를 따라서 오장육부에 붙어 있는 자율신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근육에 붙어 있는 체상근계라는 세 가지 근육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또는 이제 이런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에 좀 관련된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 기기들은 세상에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MRI라는 큰 장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많은 장비들이 있고요. 자율신경계 또한 지금 심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건강검진 받으실 때 심장에 패치를 붙여서 하는 심전도계부터 가볍게 이런 PPG라는 광학 센서 기반의 맥파 측정까지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최근 들어서는 모든 그 하버드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서는 너무나 큰 장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조금은 사용자들이 편하고 좀 더 분석 시간이나 연구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는 이 소형화된 이런 센서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대세인 추세다 보니까 저희 또한 거기에 맞춰서 여러 장비들을 좀 더 간소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보는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뇌파나 맥파, 중추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기기들이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출시돼서 이건 LG전자에서 나오는 이어폰입니다. 버드라고 하는 이어폰인데 이는 이어폰 귀 주위에서 뇌파를 측정해서요. 수면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이어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차고 다니시는 스마트워치, 삼성의 갤럭시 워치나 아이워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맥파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기능도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그 뇌파, 맥파 측정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뇌파라는 거는 보시면 이제 그 뇌파, 또 이이즈라고 하는 뇌파 검사라는 녀석은 실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뇌에서는 저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전기 신호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전기 신호 중에서 그 뇌 주변에 있는 머리 주변에 있는 베네피질이나 두피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측정하는 것을 뇌파 검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1920년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 베르거가 본인이 키우고 있는 개 그리고 본인의 아들에서 이런 뇌파를 측정하면서부터 뇌파라는 분야가 일반 시장에서 알리게 됐고요. 벌써부터 한 100년이 넘는 동안에 많은 연구들이 뇌파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파란 녀석은 근데 너무나 미세한 신호기 때문에 미세하고 또 그 실제 머리 어느 부위에서도 다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수술이나 복잡한 행위 없이 그냥 이런 패치를 부착만으로도 비침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의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뇌파의 측정 방식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측정 원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전압을 측정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두 부위 사이의 전이 또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를 저희는 뇌파를 측정하게 되고요. 근데 뇌파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통 가정에 쓰고 있는 조그마한 소형 건조지가 보통 3볼트 이런 볼트 단위인데 이 뇌파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여기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마이크로 볼트로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학적으로 이런 미세한 전류를 좀 더 증폭을 하고 좀 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신호 처리를 한 게 현재 뇌파 측정기이고요. 뇌파를 측정하면 실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찌글찌글한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보이는데 그런 그래프 형태를 눈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주파수로 변환해서 저희가 실제 연구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주파수는 실제로 1초 동안에 이런 곡선들이 몇 번 반복되느냐를 헤르츠란 단위로 표기하는 건데요. 보시면 1초 동안에 한 번의 사이클이 오면 1헤르츠고요. 두 번의 사이클이 있으면 2헤르츠, 네 번이면 4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로 변환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라디오를 아마 차량 운전할 때 들을 텐데 MBC 라디오 같은 경우는 95.9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이 헤르츠의 100만 배가 높은 주파수거든요. 그만큼 우리 뇌에서 신체에서 나오는 주파수들은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술이 좀 부족할 때는 검출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미세한 주파수까지도 분리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들 또는 신호처리 기술 때문에 이제 검출이나 분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람 몸에서 저희 뇌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크게 0부터 50Hz라고 통상적으로 지금 개념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파수별로 실제로 시간대역을 보면 이렇게 주파수, 이런 파형을 보이는데 이거를 주파수로 했더니 얘는 0에서 4Hz에 속하는 델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빠른 4부터 8Hz를 세타파, 8부터 13Hz를 알파파, 13부터 30Hz를 베타, 그리고 30Hz부터 50Hz를 감마라고 정의를 하고 현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각 나라별로 또는 뇌파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별로 미세하게 이 주파수의 범위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논문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로 정의를 하고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주파수별로도 각각의 이제 애칭들이 있는데요. 이 델타파를 보통은 깊은 수면파라고 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는 델타파가 거의 나오지가 않는 파형이고요. 거의 깊은 수면이나 이런 상태에만 나오는 델타파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세타파는 얕은 수면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무실 때 많이 활성화되는 파가 세타파고요. 그리고 알파파는 기본적으로 명상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거나 이완을 하실 때는 평소에는 이 알파파가 얼만큼 잘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주파수고요. 베타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의 집중이나 또는 스트레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베타파라고 합니다. 실은 베타파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것도 세 개로 또 세분화되거든요. 13부터 15Hz를 일반적으로는 로우 베타라고 하고요. 또는 SM 알파. 그다음에 15부터 21Hz를 미들 베타. 그리고 20회부터 30Hz를 하이 베타라고 또 세분화해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30에서 50Hz를 이제 감마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성파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파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애칭이라고 말씀드린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마 뇌파 장비를 뇌파 검사기를 하셨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델타파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주파수들이 뇌사 판정을 할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뇌사 판정을 의사 하기 전에 반드시 시행하는 게 뇌파 검사거든요. 그 뇌파 자체가 모든 게 다 제로입니다. 그 뇌에서 파양이 나오지 않는 거를 뇌사 판정을 하기 때문에 뇌파를 5분 이상 찍었을 때 전체 파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뇌사 판정을 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연구를 보면 이런 세타파가 너무 활성화된 분들은 약간 번아웃 오신 분들도 많이 세타파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지금 깊은 명상, 요즘 마음 챙김 명상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굉장히 명상 수련을 많이 하신 고 스님들을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마파가 너무 활성화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또 재밌게 지금 이제 감마파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아마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이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뇌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50% 이상 접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뇌파를 측정해 보면 큰 특징들을 보통 설명할 때 두 가지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이게 알파파에 대한 파워거든요. 실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긴 호흡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좀 더 안정기 상태 유지하시면 이런 뇌파 검사를 해봤을 때는 이 파워 스펙트럼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즉 알파파가 굉장히 피크를 보여주고 나머지 파형들은 되게 잔잔하게 지금 낮은 파워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을 안정된 상태를 하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알파파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수학 문제를 푸시거나 뭔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높은 파형들, 즉 하이베타파부터 감마파들이 좀 활성화되고 알파파의 이 피크가 없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 부하, 굉장히 뇌에서는 다양한 뭐 고민이나 업무들 때문에 부하 상태에 걸려있는 파워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서도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때 측정해 보시면 이런 그림,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여러분 스스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이든 또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 다시 그래프가 파워 스펙트럼이 이런 그래프로 돌아올 때 아마 마음도 안정되시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들을 여러분도 이런 뇌파 검사 결과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 상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뇌파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벌써 한 60년 넘게 그 뇌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파워 스펙트럼에 대한 그래프들을 한 세 가지만 추려와 봤어요. 이 왼쪽의 그래프는 앞서 보여드렸던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이렇게 피크를 치고서 나머지 파들은 점점 잔잔한 그 작은 파워 값을 보여드리는 게 정상인데 보시면 뇌 기능이 저하된 사람, 즉 이제 우리가 인지 기능 장애나 치매가 걸리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그 알파파 피크가 점점 낮아지고요. 그 관련된 주파수들도 원래는 10Hz에서 나와야 되는데 7에서 8 또는 심지어 6까지 떨어지는 이런 지금 보시면 실선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즉 치매나 인지기능 장애 가지신 분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런 무너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분이 얼만큼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도 이런 논문들을 가지고 저희 또한 이제 다양한 그 치매안심센터의 노인들 시니어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실은 저기 그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 외에 우울 장애가 계신 분들도 인지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이가 젊으신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분은 인지기능 저하라기보다도 우울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거나 우울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그 아이들의 학습력 또는 인지력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는 그래프인데요. 아까 알파파라고 하는 타협 그 주파수는 대부분 10Hz에서 피크를 치게 되는데 좀 더 인지력이 높거나 좀 IQ가 높은 친구들은 이 피크 주파수가 점점 높은 주파수로 예를 들어 11Hz에서도 나오는 현상들 피크 주파수대가 높을수록 아이들의 IQ 또는 인지력이 높은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똑똑한 친구들도 뇌파 감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반대로 이 그래프는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분노행동 장애 같은 친구들은 보시면 여기 세타 대비 베타, 저희는 TBR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타 파워 값과 로우 미들 베타 값의 비율입니다. 즉 주의력 결핍 친구들은 이런 그래프에서 보시면 세타파가 높고요. 베타파가 낮은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정상화 친구들은 반대로 베타가 높고 세타파가 낮은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파를 측정해 보면 ADHD에 대한 것도 가늠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연구들이 한 20년, 40년 넘게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분야에 계신다고 하면 이런 그래프의 기본 특성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실제로 이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ADHD 같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심한 경우는 약물을 당연히 먹게 되고요. 약물과 병행해서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뉴로피드백을 소개해 드릴 텐데 뉴로피드백은 이제 일종의 지금 CBT 같은 인지행동 치료의 일종이고요. 보통 설명할 때는 거울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미러 이펙트라고 하는데 실제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옷이나 머리를 가다듬을 때는 거울이 없으면 되게 혼자 상상만으로 가다듬어야 되는데 실제 거울에서의 내 표정, 얼굴의 몸 매무새들을 볼 수 있으면 고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효과거든요. 즉 뭐냐면 뇌파의 변화를 실제 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훈련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면서 훈련하는 거가 뉴로피드백의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뉴로피드백을 하게 되면 실제 지금 보셨던 여기 TBR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뇌파라는 장비를 가지고 어떤 게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이 TBR 지수가 얼만큼 높아지는지 낮아진지에 따라서 훈련에 대한 강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단순히 이게 실제로 이거 손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뇌파로만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ADHD의 치료 개선 효과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도 실제 저희 장비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같이 200명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ADHD 환자군도 정상군을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뉴로피드백 게임을 3개월이죠. 정확히 는 8주만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8주, 12주를 했는데 이제 효과에 대한 것들이 개선 효과가 거의 50% 이상 나와서 실제로 뉴로피드백이 ADHD 개선 효과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은 실제로 저희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안정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집중, 세 번째는 좌우의 균형에 대한 뉴로피드백 방식이 있습니다. 안정 같은 경우는 뭐 통증이라든지 PTSD 또는 만성 피로를 좀 호소하시는 분들의 하는 방법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명상이라는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집중에는 집중 뉴로 피드백은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나 학습 장애에 있는 대부분 어린 친구들 최근에 들어서 뭐 성인도 ADHD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얘는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집중 뉴로 피드백을 많이 훈련을 합니다. 좌우의 균형 드루펫 같은 경우도 일단 게임 형태를 가지고 좌뇌 우뇌의 불균형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면서 우울 장애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훈련 기법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뇌파 기계를 쓰고 여기 안내 멘트에 따라서 뭐 호흡 훈련을 하시거나 또는 마음 챙김 훈련 또는 바디 스캔 같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명상을 통해서 안정 뉴로팩을 할 수가 있고요. 집중 뉴로피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재미 요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게임 형태로 집중 훈련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번 할 때 10분 정도 하고요. 10분 정도 하고 이거를 주 3회 정도 했더니 8주, 12주 지나고 나서는 큰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잠깐 저희가 뇌파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계, 뇌파라는 녀석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아니고 네,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척수를 따라서 오장육부에 붙어 있고요. 그럼 우리 모든 몸의 모든 장기에 이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 또 신경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게 보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교감신경은 공격 성향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감은 방어 성향이라고 하는데 다시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 상사한테 어느 꾸지람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땀이 나고 갑자기 그 심박수가 높아지고 이런 신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는 이 교감신경의 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뭐 차 한 잔을 하시거나 또는 밖에서 찬 공기를 마시고 긴 호흡을 하시면 다시 또 땀이 식고 심박이 좀 안정되고 얼굴도 다시 하얘지는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신경계가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즉 교감과 부교감은 뗄 수야 뗄 수 없는 항진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공격성이다 보니까 신체에 긴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이라는 것은 방어 성향이기 때문에 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에는 혈압도 올라가고 심박도 증가하고 공공도 확대되고 땀도 분비되는 현상들이고요.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가 부교감이 다시 이거를 끌어내리면서 혈압도 다시 정상화시키고 심박수도 안정화시키는 이런 다양한 항진성을 가지고 두 신경계통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감과 부교감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몸에는 다양한 이상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병명 자체가 이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병명도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율신경과 이제 스트레스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급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보시면 스트레스에서 즉각적으로 인체의 반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때는 심장도 빨라지고 혈압도 증가하고 동공도 확대되고 손떨림이 발생하는 거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발생하는 현상들이고요. 이 교감신경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발전하게 되고요. 만성이 돼버리면 이게 결국 몸에 있어서의 면역 기능 저하나 신진대사 장애까지 유발하는 무서운 병으로의 근본이 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되는 이유가 이런 자율신경과 이 스트레스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과 건강한 게 아니라 적당한 급성 스트레스가 있는 게 신체에는 굉장히 건강한 조건을 유지하는 거고요. 대신에 얘를 빨리 풀어주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항진성, 아까 부교감의 활성화와 교감의 활성화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가장 건강한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만성이 돼서 여러 가지의 몸의 변화까지, 신진대사 장애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그 병명 자체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있는데 MRI든 CT를 찍어 보셨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서는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 보시면 대부분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해서 이런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약 처방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의 이상계통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러분들이 심박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1분에 몇 번 심장이 뛰느냐. 이걸 심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심박은 정상적인 분들은 분당 60에서 80회 정도가 심박이 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나 달리기를 하시거나 걸으면 보통 100에서 120까지 올라갑니다. 아니면 아직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단거리 뭐 달리기를 하셨다 그러면 뭐 심하게는 140에서 150까지 올라가는 이런 게 심박이고요. 대신에 심박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자율신경계를
그 자율신경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심박의 변이도입니다. 심박 변이도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심박이 이렇게 이런 곡선으로 뛰게 되는데 심박이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뛸 때 이 심박 간의 피크 값의 이 간격이 심박 변이거든요. 이거를 1분 동안 쭉 측정해 보면 이게 심박이 초당 한 번씩 뛸 때마다 이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실은 굉장히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박 변이도를 이 심박에 한 번, 두 번 뛸 때 이 중간에 이 인터벌 값을 변이도라고 하고요. 이 변이도의 변화들을 보면서 자율신경에 대한 건강도 측정하는 연구들이 벌써 60년 동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금 검진 방법으로도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PPG라고 하는 이런 광학 센서를 가지고 자율신경계, 맥파를 측정해 보면 건강하신 분들의 심박 변이도 그래프는 이렇게 좀 불규칙적이셔야 돼요. 근데 심장 건강이 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직선의 형태의 별도 불규칙이 없는 일정한 간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그래프만 보고서도 이분이 자율신경 쪽이나 심장 건강도가 별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심박 변이도를 또 이러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래프 형태로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연구 결과에 따른 공식들이고요.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해 보시면 HRV 인덱스라는 변이도 값이 건강할수록 아까 그래프에 보시면 이런 타코그램에서도 이렇게 불규칙한 그래프들은 이렇게 좀 완만한 이런 폼을 쓴 형태가 됩니다. 이게 좋은 건강 상태고요. 대신에 아까 이런 탁구그램에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에 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의 변화폭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탁구그램을 히스토그램을 보면 뾰족한 그림의 곡선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심장이나 자율신경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심급사도 위험 정도로 높으신 분들이 이런 맥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자율신경이라는 녀석은 바로 심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건강도는 심장 건강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율신경에 대한 검사도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을 하실 때 중요한 상담 요소로도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심신은 결코 떼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파라는 녀석의 정신 건강과 이 심장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신체 건강에 대한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실제로 상담할 때도 굉장히 많은 그 고객들과 피검사자들의 이런 라포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HRV라고 하는 좀 전에 이런 히스토그램의 값들이 이게 높을수록 되게 건강한 거거든요. 높은 사람일수록 심장이나 풍진이 낮아서 되게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얼만큼 오래 사느냐에 대한 연수고요. 이게 HRV 인덱스 값이 높을수록 생명이 굉장히 오래 산다. 낮을수록 빨리 급사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에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교감과 교감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신호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기 장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보시면 이런 눈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래프인데 이것 또한 저희가 주파수로 분석해 봤더니 높은 주파수 대역과 낮은 주파수로 다 변환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주파수별로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감은 이런 로우 프리퀀시라는 0.01에서 0.15 대역의 파워값들이고요. 부교감 같은 경우는 0.1에서 0.41Hz. 굉장히 미세한 전류 이런 주파수의 대역을 분석해서 저희가 자율신경에 대한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의미 자체를 지금 그 딥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교감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부교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균형값이 되게 중요하다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상담하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도 나이가 드시면 이런 교감에 대한 신경계통, 무교감, 전체 자율신경에 대한 건강도가 당연히 노화에 따라서 굉장히 나빠지는 건 사실인데
이걸 얼만큼 늦출 수 있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이런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이런 기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나이 대비 나의 자율신경 건강은 어떤 건지도 저희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피상담자들에게도 자유롭게 설명드릴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 제공을 합니다. 그런 부교감에 대한 것들, 아까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화를 푸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 가장 흔한 방법이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이런 부교감이 활성화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이런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장비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혹시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이 치료하실 때도 이런 훈련법들에 대한 스터디를 하시면 좀 더 과학적으로 이런 우리 검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뇌파와 이런 맥파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럼 뇌파나 맥파를 분석하는 장비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또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 회사가 만든 제품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애 전주기에 대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다양한 정신적 고민이 있는데요. 뭐 소아 청소년들은 아마 가장 큰 게 학업일 것 같고요. 대학생들은 취업, 일반 직장인과 어머님들은 업무와 육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시니어가 되시면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나 이런 쪽에 대한 걱정들이 이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설문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정신적 고민인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나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 있다고 해서 정신의학과를 찾아가시거나 심리상담센터를 직접 찾아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본인들이 좀 우울하거나 조금 뭐 머리에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저희 때 세대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지금 정신의학과를 찾아가는 게 이미 트렌드가 된 것 같고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개원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개원이가 정신의학과였고요. 그것도 위치를 보니까 강남구 삼성동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삼성동하고 판교 쪽에, 삼성동과 판교입니다. 거기에 MZ세대들이 많이 근무하는 지역에 이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신의학과 개원이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를 보시면 일단 이런 전문적 치료를 받고 싶은데 뭐 보통은 그냥 우리 그냥 혼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는 대부분 하다 보면 설문지 위주로만 하니까 이 설문지 가지고 내 마음을 직접 다 알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의 한계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개인들의 심리적 부담, 두 번째는 이런 설문지 중심의 어떤 아날로그 방식의 분석 방법, 세 번째는 물론 이게 아날로그지만 대부분 전문가들 하시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고객들한테 라포 형성하는 데는 분명히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종이 중심의 또는 일회성으로 보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한계점을 저희는 페인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저희가 세 가지의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든 서버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적용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하는 뇌파, 맥파, 이 검사기, 검사 방법을 도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 빅데이터를 모아서 AI 기반으로 뭔가 분석하는 기술까지 접목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저희 회사 제품인 옴니핏이긴 합니다. 저희는 옴니핏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부터 우울, 뭐 주의력, 인지저하, 이명,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측정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측정을 했으면 얘를 분석을 하고 가이드를 줘서 치유를 하고 재측정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원스톱 솔루션을 지향점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원스톱 솔루션이 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개의 구성 요소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생체 신호, 뇌파나 맥파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측정기기가 필요했고요. 이 측정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파트가 필요했고요. 이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 파트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빅데이터 시키고 AI로 훈련할 수 있는 빅데이터 파트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멘탈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존 시장의 좀 한계점들을 이런 세 가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이런 옴니핏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출시하게 됐었습니다. 현재 옴니핏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크게 보면 메디컬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웰리스 분야로 구분을 합니다. 메디컬에서도 보시면 진단 파트가 있고요. 진단된 결과에 따른 치료라는 분야가 있고요. 대신 웰리스에서는 이런 진단이란 단어를 의료법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지만 측정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요. 치료는 제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제품들의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에서는 진단 파트에는 마인드케어 메디컬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 소개할 때는 혹시나 이제 가까운 한의원이나 내과, 가정의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저희 장비를 혹시 보시거나 경험하신 분이 있을 텐데 가보시면 스트레스 검사 통칭 말을 하지만 실제 검사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맥파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실조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고요. 뇌파각성 검사, 심호흡시 심박동 검사라고 해서 요 세 녀석들은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들을 저희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치료 쪽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즉 DTX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치료하는 약 대신에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치료에 대한 것도 제가 현재 그 다양한 병원들과 함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웰리스에서는 측정 분야 훈련기기를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타입을 보시면 이런 키오스크 타입도 있고요. 또 상담을 이동하시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이동형으로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훈련 장비도 지금 보시면 태블릿 PC에서 구동되는 거, 그다음에 3D라고 하는 가상현실에서 구동되는 VR 트레이닝 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마인드 케어를 좀 대표적인 상품이 여기 보시면 이 측정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 이유는 이런 측정이라는 그 장비 자체가 이런 상담 코칭할 때 저희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정 장비에 대한 소개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기기들은 이런 키오스크 타입과 이동형 타입, 그리고 아까 이런 측정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파트, 그리고 모든 걸 데이터화할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게 중추, 자율신경을 측정하는 EEG 센서, PPG 센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동시에 하는 기기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하는 기기들 총 5종류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여기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3개의 제품은 현재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병원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심리상담 선생님들께서도 상담 목적으로는 현재 사용 가능한 신뢰도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브레인이라는 제품은 전자기기로서만 등록을 해서 실제 훈련할 때만 쓰는 장비입니다. 반지 타입도 저희가 너무 빠르게 5년 전에 만들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애플이나 삼성에서도 반지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5년 전에 먼저 반지를 만들어서 진짜 시장 가능성은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너무 좀 배터리 기술이 좀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 정도만 검증한 제품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첫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4개의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디지털로 탑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1분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학습력 체크, 그리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안심 체크, 그리고 기존에 썼던 문진표, 즉 심리검사지를 디지털해서 제가 심리검사지도 총 23종을 저희 그 측정 소프트에 탑재를 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상태고요. 먼저 스트레스 검사는 이 헤드셋을 머리에 쓰시고 눈을 감고 1분 동안 측정하면 이 스트레스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체크를 하고 나면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보시면 일반형, 두 번째는 전문가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어, 전문가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전문가형은 저희가 뇌파로부터 또는 맥파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결과값들을 수치로만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각각의 뇌파 파워들에 대한 값들,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지수들을 가지고 몇 헤르츠다, 점수가 어떻게 된다. 뇌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덱스 값이 몇 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보시고선 절대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여기 뭐 심리상담 선생님이시나 또 심리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2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시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만든 전문가형이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딱 측정을 와서 바로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지수를 좀 더 조합하고 해석해서 좀 더 쉽게 당신의 스트레스는 몇 점이야? 무기력 점수는 어떻게 되고 번아웃은 어떻게 되고 스트레스 저항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점수를 통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먼저 보여드리고요. 대신에 이 값들을 가지고 본인들도 본인이 인지한 다음에 전문가분들은 이 전문가형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상담하실 때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은 두 종류지만 이거는 PE 검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분들은 실제 전문가 결과를 프린트하시거나 PC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상담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지수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듯이 쉽게 터치만으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게끔 UI나 UX를 손쉽게 구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 학습력 체크 같은 경우는 앞에 스트레스 체크는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저희 이마에 저희 헤드셋을 쓰시고 측정하는 건데요. 학습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개안입니다. 눈을 뜨고서 여기 보시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전에 IQ 검사하듯이 그림 3개를 제시하고 같은 그림을 찾아가는 이런 10개 정도의 문항을 푸는 동안에 뇌파 변화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학습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주의 집중력 평가, 과제 대응 능력, 좌우의 활용 평가를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결코 뇌에 부하를 안 주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잘 풀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주의 집중이나 학습력이 좀 떨어진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뇌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학원에 지금 그 학생들이 내원했을 때 상담을 할 때 이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에 대한 학습 방법들,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이 친구의 효율적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가이드를 제공할 때 학습력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의식 체크는 동일하게 시니어분들이 의자에 앉으셔서 저희 뇌파 밴드를 차시고 눈을 감고 5분을 측정합니다. 5분을 측정하면 이렇게 그 실제 측정된 로우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하게 되고요. 측정하고 나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지금 노화도를 그리고 어차피 5분 동안 측정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에 대한 건강도도 함께 총 9가지 항목으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결과지가 총 10장이 나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결과가 뇌기능 노화도거든요. 뇌기능 노화도가 0부터 100점 만점에 85점이 넘어가신 분들은
경도인지 장애가 이미 진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500명 대상의 임상을 통해서 경도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지는 지금 논문들은 다 네이처 자매제도 실릴 정도로 과학적으로는 다 검증이 된 결과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뭐 데일리 케어 센터나 그런 그 실버타운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 시니어분들에 대한 그 건강 상태를 지금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도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일단 그 뭐 직장인들 중에서도 좀 연배가 있는 뭐 경영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뭐 복지센터에서 아예 이 측정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그 고객들을 찾아가는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체크 기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검사, 심리 검사지는 총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23가지의 검사지를 전부 디지털에서 탑재가 돼 있고요. 이것도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본인이 선택하고 문제 다 풀게 되면 바로 결과까지 제시해서 좀 더 손쉽게 사용성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실제로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요. 댁으로 오시거나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넷 접속하셔서 본인 계정을 가지고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모든 회원들 관리, 측정 이력, 또는 관심군들, 결과 보고서나 통계 보고들,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로우 데이터까지 추출해서 연구하시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손쉬운 이런 관리자 페이지도 제공해 드립니다. 결과 리포트들은 총 저희가 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스트레스 체크 일반형들은 그 검사하고 와서 발의 프린트해서 고객한테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전문가형도 저희가 두 타입을 만들었어요. 한 타입은 좀 더 요약형이고 두 번째 타입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림을 표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건강검진을 저희 장비를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두 타입의 아마 결과지를 받으셔서 아마 그 설명을 드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두 자료를 가지고 실제 상담하신 분들도 전문가적인 상담에 대한 그런 백데이터 자료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서는 고객들한테 좀 더 풍성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이런 총 저희가 18장짜리 상세한 리포트도 출력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학습력도 2장, 심의안심 체크는 총 9장, 심리검사지에 따라서 결과지를 좀 이쁘게 저희가 프린트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꽤 높은 편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측정 장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훈련은 보시면 태블릿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런 브레인 트레인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요. 보시면 이런 뇌파 훈련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총 10개 카테고리의 콘텐츠들이 한 100여 가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임 형태든 또 그림 그리기 또는 음악 듣기 등에 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이것 또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훈련에 대한 결과지들, 그다음에 훈련에 대한 전체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훈련 콘텐츠들은 물론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미 본인만의 전문가 스킬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상담 치료라든지 놀이 치료 이런 방법을 쓰시면서 저희 거를 보조 훈련 장비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공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뉴로 피드백 기반의 집중에 대한 게임과 이완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뇌파 동조라고 해서 뇌파 음악입니다. 특수 음악인데요. 바이너럴 비트라고 하는 특정 주파수를 이런 자연의 소리죠. 바람 소리나 물소리에 믹스를 해가지고 음악을 양쪽 스테레오로 듣게 되면 뇌가 거기에 동조되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음악인데요. 음악은 실제로 고객들이 아무 행동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어폰 꽂으시고 음악을 들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도 선호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지행동 훈련에 대한 거를 디지털라이징해서 다양한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 제공합니다. 이 각각의 모든 콘텐츠들은 저희는 다 그 대형병원과 인상을 했고요. 게임은 서울대 해와 어린이병원도, 명상은 분당서울대병원, 이런 바이오로트 의학은 중앙대병원과 같이 환자분 대상으로 효과 검증이 된, 과학적 검증이 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가상현실이라는 메타버스의 활성화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훈련 콘텐츠들을 가상현실 공간으로 옮겨봤어요. 그래서 이런 VR 기계, VR도 그냥 단순 VR이 아니라 여기에 뇌파나 맥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별도로 만들어서요. 실제로 누적 피드백 훈련이든 다양한 훈련들을 내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몰입감 있게 훈련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VR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가장 정신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유는 이 VR의 가장 중요한 게 몰입감이거든요. 뭔가 지금의 현실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동화되는 몰입감을 기반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고객분들이 왔을 때 초기에 이런 VR을 한번 체험하신 분들은 일단 신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라포 형성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구 개발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 타입이 예전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아주 출시 전이긴 한데요. 8월 달에 출시되는 버전 2에서는 이런 화면이 얘는 12인치짜리인데 얘는 18인치짜리로 좀 굉장히 좀 크게 넓혔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보실 때 좀 가독성을 높여주고 또 혹시 이걸 쓰지 않을 때는 그 자사의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광고할 수 있는 사이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디스플레이를 확대한 게 좀 특징이고요. 디자인도 많이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기도 저희가 5년 전에 만들었던 것 대비 최근에 이런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그 디자인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얘보다는 좀 더 무게를 3분의 1로 줄이고 좀 더 머리에 찼을 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훈련기도 지금 버전업을 해서 아직 지금 저희가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미리 8월 달에 나오는 걸 한번 먼저 디자인으로만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이 주 장표를 준비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8월 말에는 아마 일반 마켓에서도 이 훈련기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뇌파맥파에 대한 걸 살펴봤고 또 저희 자사에서 만들고 있는 뇌파맥파 측정 분석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이 장비들이 실제로 저희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상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금 옴니핏이라고 하는 측정 훈련 장비들을 쓰고 있는 곳들이 보시면 B2 질환 용어는 정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건강보험공단, 뭐 협회, 학교, 군부대 뭐 이런 곳들이 지금 거의 장비를 가지고 상담에 활용하고 계시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병원들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5천여 곳에서 저희 제품들을 지금 실제 현장에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희 전시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전시회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의료기기 전시회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점점 그 박람회를 확대해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키메스라고 하는 의료기기 박람회 나름 저희가 나름 야심차게 좀 큰 부스를 마련했는데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내방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런 뇌파를 측정하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여기 행사를 준비하는 곳에서도 저희 쪽을 항상 그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VIP 분들이 오시면 꼭 동선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님 빼고는 저희가 그 국무총리님들은 대부분 다 측정을 해보고 제 부스에 오셔서 대부분 스트레스를 측정해 보시더라고요.
그런 총리님들은 이게 건강 정보가 국가 기밀에 속하다고 해서 결과들은 항상 가리시고 혼자만 보시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이런 상담 코칭에서 활용하는 분야를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 보니까 크게 보면 6개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저희가 의료기기다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이런 병원에서 사용하는 분야가 가장 지금은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심리상담센터인데 심리상담센터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직장인까지 아마 이런 아마 다들 전문가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센터에서 활용되는 영역이 좀 크고요. 세 번째가 이제 헬스케어 업체들에서도 저희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어, 헬스케어 업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목적이 그거세요. 자사들이 만들고 계시는 헬스케어 제품이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장비가 마땅치가 않아서 좀 더 쉽게 그 전후 비교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 그런 장비들 중에 하나를 저희 걸 선택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업체라든지 다이어트의 전후 비교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나 봐요. 그 세라진 같은 경우는 세라 안마 제품을 사용하기 전후도 비교할 때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는 건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 식품도 먹기 전과 먹고 후에 대한 변화들도 이런 생체 신호 측정기로 저희 거를 쓰고 계신 업체들이 있으시고요. 그것 또한 상담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학원들, 그리고 시니어들 대상으로 다양한 센터들,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K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 쪽에 붐이 일어나면서 명상센터에서도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담을 하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들을 제가 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먼저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전국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국에 약 700여 개 병원 쪽에서 환자들 진단하실 때 진단 보조를 사용하고 계세요.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에서도 저희 장비를 가지고 진단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하고 계신데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은 메디체크인데요. 메디체크는 건강검진센터입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메디체크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전국에 있는 메디체크에서 받으시거든요. 가시면 거기에 스트레스 검사를 저희 옴니핏을 통해서 검사할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나 검진센터는 상담보다는 병에 대한 진단을 위한 하나의 보조장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예외 케이스인 것 같고요. 다음부터 이제 심리상담 영역인데요. 보시면 먼저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15,000개가 있는데요. 이 15,000개 학교에 보시면 학교마다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즉 몸이 아픈 친구들은 양호실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위클래스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전국에 15,00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약 8,000개 정도의 위클래스가 있고요. 위클래스에도 뭔가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교육청 산하 또는 교육지청 산하에 있는 위센터로 보내지게 되고요. 전국에는 256개의 위센터가 있고요. 위센터에서 뭔가 치료가 안 되면 이제는 그 거점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병원이 해와 어린이병동이고요. 이렇게 지금 학생들에 대한 이런 심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도 이제 뭐 제주도나 인천, 뭐 경기 일부, 뭐 충남 여기에 위센터에 저희 장비를 가지고 상담 선생님들이 지금 그 약간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의 툴로서 이걸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친구의 스트레스가 어떤지 또 어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다고 하면 학습력 체크를 통해서 뭔가 학습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지금 그 상담의 기본 툴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많은 수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센터 선생님들하고 지금 현재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면담을 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기존에 와서 했던 설문지보다는
좀 더 새로운 기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문을 여는 위 센터를 찾아오는데 조금 마음의 심적 부담감을 좀 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재밌어 한다는 의견도 많으시고 뭐 신기하니까 좀 더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라포 형성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줄었다는 평가들을 주시긴 합니다. 물론 이걸 저희도 이제 전국 학교나 이런 그 위센터에 보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 상담에 대한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도 지금 대학생들도 이제 취업이나 다양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지금 상담센터에 저희 장비를 온릿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서울대학교 그 관악 캠퍼스에서 쓰고 있는 정신건강센터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학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센터에 오셔서 저희 측정점을 측정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상담도 받으시고 훈련기도 같이 사용하고 계셔서 훈련까지.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선생님들이 이걸 하시면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학생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과를 또 인터넷 구글링이나 서치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부터 본인들이 연구를 해와서 다음 면담을 하신대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왜냐면 아이들이 이 신기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드니까 뭐 그런 거 외에는 일단 상담 활용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생들에 대한 스트레스 상담을 위해서 이 그 저희 측정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제 지금 이제 학교나 일반 초중고나 대학교에서의 활용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육군본부랑 최근에 2년 동안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언론에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일반 사병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떨어졌는데, 반대로 보니까 장교들의 자살률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었고요. 특히 장교들 중에서 신임 장교들, 예를 들어서 하사나 소위 같은 분들이 본인들은 직업으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를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많이 증가한 거를 옴니핏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고 상담의 도구를 활용하면서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했는데 일단 저희도 이제 부두로 들었지만 일단 그 군부대에서 평가는 좋게 나와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전 육군 본부에서는 특히 장병들에 대한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상담의 기본 툴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벤트성으로는 뭐 금연 지원을 하는 그 금연 지원 서비스에 금연 또한 저희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금연과 스트레스의 관계성으로 일단 이벤트성으로도 저희가 그 심리 상담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장인 대상인데요. EAP라고 해서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300인 이상 기업들은 반드시 이런 EAP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즉, 회사 내에서 근린 시설을 통한 그 신체 건강이나 이런 상담소를 통한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그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EAP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EAP 기업 중에는 뭐 이젠 웰리스나 뭐 다인이라는 기업 또는 한국 EAP 협회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마인드 카페라고 하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직장인 대상의 이런 심리 상담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웰리스나 다인에 계신 그 본사에서 제 옴니핏 장비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군이 있으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초도 미팅할 때그 심리 검사의 어떤 아까 라포 형성에 좀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초기 이런 부가 서비스 형태로 이런 그 뇌매파를 측정해서 상담에 활용하고 계시고요. 마인드 카페에서도 이 직장인 대상으로는 이런 저희 그 측정기를 가지고 초도 미팅, 그 초도 이런 라포 형성하는 데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헬스케어 기업인데, 뭐, 세라젬이라는 회사는 뭐, 저희 회사의 실은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세라젬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 143개의 웰카페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웰카페에 방문해 보시면 여기 세라체크라고 하는 존이 있고요. 여기 가시면 저희 키오스크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케어라고 하는 원래 심리 상담 건강 관리하는 헬스 코디 분들이 세라젬을 구매하시면 집에 방문해서도 저희가 스트레스 검사를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업체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건기식 하는 회사들, 건강 보조식품들 또는 이제 다이어트 또는 뷰티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전후 비교에 대한 상담 효과를 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경우는 학원인데요. 학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재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곳이 관악 서울대점이랑 강일동에 저희가 저희 학원 파트너사랑 같이 해서 이런 진입은행이라고 하는 별도 수학과 문해력이라는 국어 과목을 같이 이제 결합한 상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학원에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가입하러 오면 측정기로 먼저 학생들의 학습력 평가를 하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친구가 부족한 수학 과목을 저희 훈련기를 통해서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즉 태블릿 PC 안에 저희 훈련 컨텐츠하고 실제 수업하는 과목들이 함께 탑재가 돼 있어서 딱 수업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저희 훈련기를 본인 책상으로 가져가서 이걸 쓰고 1시간 동안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오픈한 지 지금 4개월이 조금 지나가는데 실제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반응이 괜찮아 가지고요.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학원 쪽에서도 학생들의 공부하는데 좀 더 주의 집중을 높이는 하나의 훈련기로서 그리고 초기에 학원생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도 저희 뇌파, 맥파 검사기가 활용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얘는 지금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대상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너무 학업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 그냥 와서 50분 동안 집중보다는 이완 훈련하는 것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은 웰브레인 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직은 저희도 이곳에 두 곳에 지금 시범 운영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50분간의 쉼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 또한 이제 만족도도 높고 학업 능력도 지금 향상되는 효과들을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저희도 학원 쪽에 접목하는 것도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니어 센터로는 저희가 뭐 보건소의 치매심센터에 저희가 지금 저희 장비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계신 곳들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치매 우리 검사보다는 치매 전 단계인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치매 신센터에 오신 분들의 검사하는 용도로 상담 용도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케어 센터라고 해서 시니어분들의 유치원 같은 곳에서도 대교 뉴이프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시범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여기서 얼만큼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유지도구로서 지금 활용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명상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중소기업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생태공원들, 치유숲 같은 경우들도 뭐냐면 명상할 때 도구로도 사용하시고요. 명상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눈을 감으시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명상이 얼만큼 잘했는지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 스스로도 과학적으로 내가 얼만큼 명상을 잘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니즈가 많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희 뇌파 훈련기를 쓰시고 명상을 하면 명상하는 30분 또는 50분 동안에 뇌파 변화를 쭉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명상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명상에 대한 몰입감, 교육에 대한 몰입감이 높으셨다는 평이 좀 있었고요.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는 치유의 숲을
그런 걷기 명상 하기 전에 입수하실 때 측정하시고 걷기 명상 3시간 후에 측정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전후 비교를 하는 용도로 현재 전국에 있는 생태원 저희가 한 15곳에 현재 지금 장비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명상센터에서는 명상 훈련할 때랑 명상 또는 여러 가지의 훈련에 따른 전후 비교를 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고요. 네, 좀 부족하지만 네, 명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중에 저희 직원분들이 두 분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은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달아드리긴 했는데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으로 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주신 분 중에 그 전형결과지 해석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크게 네 단계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장비를 구매하실 때 1차 사용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온라인에 저희 그 온라인 사이트에 저희가 교육 콘텐츠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무료로 올려놨어요. 두 번째가 이런 동영상을 통한 2차 보습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 교육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저희가 그 필요에 따라서는 좀 그 모집원이 많아지시면 오프라인 교육 네 가지로 저희가 교육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분들도 저희가 뭐 실제 많은 임상을 하진 않았지만 뇌전증 환자분들도 실제로 지금 뇌파 훈련을 하시면 일부 개선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장비를 가지고 현재 뇌전증 환자를 저희가 따로 훈련한 적은 없는데 저희 직원 중에 한 친구가 뇌전증을 그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앓고 있는 친구도 실제로 저희 그 뇌파 훈련을 하면서 그 증상이 좀 많이 완화됐다는 본인 스스로의 평가도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임상적 결과를 아직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러 논문이나 저희 쪽의 어떤 짧은 사례로도 분명히 효과는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국내에서는 지금 다양한 건강 그 예방 의학이라든가 뭐 학습 분야에서 이제 뇌파 기기 혹은 뇌파 관련된 서비스를 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해외에서는 그러면 뭐 디지털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더 많이 좀 네. 발달되어 있고 확장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그들을 건강이라든가 학습에 응용되는 사례들은 좀 해외 동향은 어떤지 좀 예, 대표님 아시는 이- 언론에서 좀 알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병원 쪽에는 치료 쪽으로는 확실히 많이 쓰고 있고요. 뇌파 훈련기가 지금 아마 인터넷 검색하고 저희도 시장설에 보면 전 세계 한 30개 이상의 업체들이 이미 상용화해서 병원이나 이런 치료 도구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이런 학습 시장에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지금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장이 명상 시장이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마음챙김 명상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뭐 헤드스페이스나 또는 저희가 몇 가지 이런 그 유니콘 기업이 될 정도로 활성화된 어플들이 있는데 이 어플들과 결합된 이런 그 뇌파 훈련 기기가 뮤즈라고 하는 미국 제품도 있고요. 몇 가지 제품들이 가지고 현재는 명상을 통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완화 용도로 좀 많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들을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아마도 이런 학습 열풍이 저희 나라나 이런 아시아만큼 높은 나라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뇌파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쓴다는 것보다는
의료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의 이런 스트레스 완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채팅창에 음,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비는 대부분 다 무료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유료화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정윤님께서 질문하신 거 보니까 수면 부족으로 세타파 상승했을 때 훈련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 회사의 그 교육 센터장님도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문조 교수님께서 잠깐 한번 이거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음, 질문을 하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면 채, 부족으로 최정윤님께서 네, 수면 수면 부족, 부족으로 세타파가 상승했을 때 네. 수면 부족으로 세타 파워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자율신경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무기력이라든지 또는 그 힘듦, 그로 인해서 뇌기능 활성 상태가 낮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 즉 우리 인간의 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파수인 알파 파워 상태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금 저희 뉴로 피드백 훈련 같은 경우는 바이놀로 비트를 활용해서 알파 파워를 상,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훈련 프로토콜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수면에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 요인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네, 답이 되셨을까요? 제 질문 중에 하나가 MC 스퀘어하고 비슷한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MC 스퀘어는 저희가 비교할 때는 아날로그 방식의 MC 스퀘어고 저희는 디지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MC 스퀘어는 측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두 가지의 어떤 자극을 주는데 이런 그 자외선이라고 하는 빛과 모노럴 비트라고 하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뇌하고 귀에 자극만 주는 건데 눈하고 귀에 그에 대한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 파트가 없다 보니까 반방향이고요. 저희 같은 이제 뉴로 피드백이나 이런 바이너리 비트의 장점은 뭐냐면 실제 어떤 훈련에 대한 자극도 주지만 그 자극에 대한 변화들을 뇌파로 측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양방향 피드백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저희는 M스퀘어는 아날로그 방식, 저희 그 옴니핏은 디지털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니브레인은 혹시나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사이트를 공유를 아마 곧 이제 제가 오픈을 할 텐데 오시면 저희가 창의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뭐 대수, 기하 네 가지의 그 과목별로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해서 그 초등학생들 3, 4, 5, 6, 중학교 1, 2학년에 맞는 네 개 과목에 총 36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영재 수학에 사용되는 그 실제 출제위원이 작성한 문제집에서 영재 수학에 관련된 문항수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H 학생 임상을 제가 갖고 있는 건 ADHD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파일럿 임상을 했던 친구들은 네, 그 발달장애 중에서도 자폐 쪽도 저희가 지금은 한 10명 정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자폐 중에서도 저희가 중증도가 높은 친구인데, 어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20세 학교, 청소년은 아니죠. 20세인 발달장애, 그 자폐에, 그다음에 그 학습능력 장애도 갖추고 있는 중증도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이 친구를 치료하려고 뭐 병원부터 안 다닌 곳이 없었는데 저희 브레인 트레이닝 가지고 이 친구를 치료를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 심리상담센터 선생님이랑 같이. 이 친구가 초기 들어왔을 때 지적 수준이 6세였는데 1년 후에 훈련 결과를 봤더니 14세까지 올라갔고요. 그 말하는 것도 원래 단어 중심이었다가 이제 문장까지 얘기할 수 있고 그나마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발전하게끔 고쳐본 경험이 있고요. 이 친구한테 쓴 거는 정확히는 바이너리 비트 음악을 가지고 훈련을 좀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한 일지나 저희가 그 어머님들로부터 그 개선이 됐다고 해서 그 되게 많은 고마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긴 하고요. 현재 저희가 이 그 누로 피드백 가지고 치료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저희 갖고 있는 컨텐츠가 해보려고 하는 대상은 크게 두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ADHD는 검증을 해봤고요. 발달장애 중에서도 자폐 쪽에 대한 거를 제가 좀 트라이를 해보고 있고 나이 드신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타겟을 가지고 현재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집중이랑 브레인 트레이닝은 같은 기계고요. 이걸 이미 구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더 집중은 일반 핸드폰으로 하는 훈련 그 소프트웨어고 브레인 트레이닝은 같은 기계지만 센터에서 여러 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게 브레인 트레이닝은 센터에서 여러 학생 대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고요. 대신에 집에서 혼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구글 마켓에서 더 집중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집에서도 훈련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8월 달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새로운 컨텐츠를 아마 핸드폰으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불안장애 친구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왜냐면 ADHD 또는 약간 저기 그 학습 정서장애 있는 친구들이 불안장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파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이분들도 그 뉴로피드백 중에서도 뭐 이완에 대한 훈련들, 그다음에 바이너리 비트에서도 이완 비트를 사용하면 충분히 아마 훈련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 장비는 공부하고 있는 그 뇌파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7세 이상부터는 이제 임상 결과를 제가 7세 이상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뇌파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지금 학계에 알려진 거는 뇌파가 좀 더 안정되는 뇌파가 어느 정도 성숙된 거를 만 10세로 보거든요. 근데 7세부터는 그래도 일반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거나 훈련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뇌파 파형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공고는 7세 이상부터고요. 만 7세니까 유치원부터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유치원부터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좀 더 훈련 효과를 더 보는 친구들은 보통 만 10세,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가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임상적으로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의 10세가 되면 뇌파가 거의 그 완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PPT 처음부터 10장 정도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천천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새도록 여러분들 그 질문과 답변 받았으면 좋겠지만, 예, 우리 김영 대표님께서도 긴 시간 특강 많이 진행해 주시고 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평생교육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그 대표님과 그 회사 임직원분들께 전해드려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BT 특강 정말 긴 시간 동안 소개해 주신 우리 김영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 인사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동시에도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답변글에 달았었는데 저희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